여러분, 옥정 포천 광역철도 다들 기대가 크셨죠? 지역 발전을 위한 정말 거대한 공익 사업이잖아요. 그런데요, 모두의 기대를 안고 시작된 이 사업의 설계도 뒤에 한 개인의 재산권을 말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설계에 보이지 않는 구멍, 그 사각지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요, 그냥 단순히 도면 위에 그려진 선 하나,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바로 이 철도 부지에 평생의 터전을 일궈온 한 토지주분의 절규예요. 나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이다. 이 한마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 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왼쪽이 사업 전 모습입니다. 보시다시피 도로랑 딱 붙어있는 땅이었죠. 아주 명백하게요.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사업 후에 이 붉은색 철도 부지가 딱 들어서면서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었던 길이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.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섬이 되어버린 거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? 네, 방금 보신 것처럼 땅이 완전히 고립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지하철은 땅 밑으로 다니는 건데 어떻게 땅 위에서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임의적 맹지화라는 현상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철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지하로 달리잖아요. 그런데 지상에는 환풍구나 비상계단 같은 시설물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. 바로 그 시설물들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담벼락처럼 기존 도로하고 개인 땅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이 그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. 사업 전에는 큰 길에 바로 붙어서 촬영 접근성도 좋고 광고 효과도 엄청났던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었죠. 그런데 오른쪽 사업 후의 모습을 보면요. 거대한 환풍구 같은 시설물이 건물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차 한 대도 드나들 수 없는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. 이게 딱 한 사람의 운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203 정거장이랑 204 정거장 근처를 보면 수많은 땅에서 도로와의 연결이 끊기고 진입로가 너무 좁아지고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이건 명백히 사업계획 전체에 깔린 구조적인 설계 결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네,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차단이 실제 건물의 기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상업용 건물에서 주차장은 정말 심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데 역사 부지를 만든다고 건물 앞쪽 땅을 가져가 버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10대나 될 수 있었던 주차 공간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사업 전 100% 멀쩡했던 주차 공간이 사업 후에는 15%로 뚝 떨어집니다. 무려 85%가 날아간 거예요. 이건 그냥 좀 불편해진 수준이 아니라 건물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. 결국 남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. 0. 사업 건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사실상 0대가 되는 거죠. 한 지주분께서 차도 못 대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, 건물이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. 이러한 상태를 전문가들은 기능적 폐기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껍데기는 멀쩡히 남아있는데 그 건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핵심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, 말 그대로 죽은 건물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. 건물이 사실상 죽어버릴 정도의 이런 명백한 피해. 그렇다면 공식적인 보상 절차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? 그 기막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대로변에 바로 붙어있던 땅이 진입로가 막히면서 갑자기 이면도로 골목 안쪽 땅처럼 되어버렸어요. 이건 부동산 가치가 최소 10%에서 20% 이상 뚝 떨어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실질적인 손실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가치 하락. 과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감정평가사들의 공식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. 측정불능. 정말 황당하죠? 가치가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그 손실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사실상 보상은 못 해주겠다.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니까 측정불능이라는 애매한 말로 책임을 피해라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관료주의적인 관행에 맞서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
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건 무슨 과도한 보상이 아닙니다. 그냥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거죠. 첫째,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는 확보해달라. 둘째, 주차장도 사라지고 사실상 쓸모없어진 땅은 아예 전부 다 사가라. 마지막으로 특정 불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이 명백한 가치 하락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라. 바로 이겁니다.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재산권 침해. 물론 공공의 발전도 중요하죠. 하지만 그를 위해 한 개인의 권리는 과연 어디까지 묵살되어도 괜찮은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.